10월이어서 그럴까요? 좋은 책 한 권 들고 훌쩍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데요. 이렇게 책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읽지 않아도 그래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포근함마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혼자 떠나는 가을 여행도 뭔가 좋은 의미로 꽉 채워줄 것 같은 책입니다. 바로 이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인문 교양서는 팔리지 않는다는 한국 출판계.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2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자동차 운전면허 예상 문제집. 하지만 출판계의 오랜 고정관념뿐 아니라 국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전 국민의 여행 문화를 바꿔버린 책이 있다. 제1권만 120만 권이 팔려나가 출판계에 전례 없는 답사 여행서 붐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이 일으킨 문화적 혁명 뒤에는 바로 이 사람, 귀리의 문화전도사 유홍준이 있었다. 책 한 권의 힘, 아니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좀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과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실 유홍준 문화재 청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여기 김지하, 앉으실까요? 네. 송도율이 다녔던 서울대 미학과를 개헌 반대 데모,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13년 만에 졸업했다. 건국대 교수에 채용됐으나 하루 만에 취소되는 등 시대와의 불화를 겪으며 현장 강의와 답사를 시작했다. 2004년 대한민국 문화재 청장이 되었다. 청장님 실제 뵈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실제로 젊어요. 근데 왜 문화재 하면은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분이 좀 한악하신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게 네. 문화재가 대중과 멀어지는 이미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숨쉬고 있을 적에 네. 문화재가 현재적 가치를 갖는 거 아닐까요? 네. 청장님 혹시 제 영화 보셨어요? 그러면 서편째 보고 예. 근데 많이 달라요. 저 그 얘기 듣고 싶어서요. 여기 집이 참 마음에 드시죠? 네, 명가원 얘기는 들었지만은 네. 와보긴 처음인데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손길이 간 듯 안 간 듯 네. 이렇게 해놓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명가은의 주인처럼 네. 편안한 언제 가봐도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관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게 우리 전통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인데 네. 어찌 보면 불성실하고 예. 근데 실제로는 네. 그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는 그 네.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차원 높은. 예.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곳만 오면 항상 좀 고향 같다. 엄마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그 청장님 요즘에 이사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네. 예. 문화재청장 네. 인 거요. 예. 나도 문화재청장을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근데 또 내가 굳이 꼭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네. 근데 누가 그러대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문화재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 네. 가서 다 고치고 나오라고요. 사실 저희도 같은 기대로 이렇게 청장님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은 가족, 예, 그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제가 영남대 교수 하다가 네. 명지대 미술사학과 만들어서 예. 2년 반 됐는데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주말부부 하다 이제 대전으로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 조금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많이 네.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교 약졸이라는 청장님 명지대의 그 현판 이름 있잖아요. 그 뜻은 어떤 뜻인가요? 큰 재주는 네. 어리숙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걸 속되게 말하면은 진짜 약은 사람은 약은 표도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테크닉을 부렸다라고 하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명가원의 정원이 뭐 테크닉을 기술을 부렸다면 부린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게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노자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대교 약졸에 나오는 졸이 졸렬하다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졸 땅이라고 해서 네. 나는 졸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거는 이 사람이 크면 클수록 자기 모습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겉으로 나 잘났다고 얘기 안 한다는 그런 목표 그렇게 돼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그 전라도를 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답사하셨을 텐데 네. 이 전라도에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인 음, 그 문화재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이 자연과 인간과 문화유산이 네.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곳이 그 남도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든지 이 유물이 문화재가 거만하게 군림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인간미를 준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냐고 그러지만은 특히 남도가 그랬던 것이 뭐 남도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그 오정혜 씨가 하는 네. 소리도 판소리도 그렇고 그거는 전통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좋아서 그 마음이 뭐 울적하거나 네.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적에 나도 모르게 왔던 곳이 예. 남도고 그래서 남도답사 1번지라는 말까지 제가 예.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네. 네, 남도 사람 아닌 사람도 공감합니다. 전라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자산의 그 네. 가치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남도의 산사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음, 대형 박물관장하고 회장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적에 네. 나의 안내로 1박 2일로 어딘가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4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경주를 갈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고궁을 가시겠습니까? 안동에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섬진강과 보성강변에 있는 산사를 보겠습니까? 예. 했더니 이메일로 보냈더니 이 산사를 가겠다고 해서 실제로 1박 2일간 다녀갔죠. 아, 산사 그게 다른 데 있는 그 우리 속된 말로는 이제 절 분위기를 절맛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사찰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안겨오고 우리가 가서 기대고 싶은 그 푸근함을 주는 것이 이 남도에 있는 사찰하고 이 경상도에 있는 사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네. 또 경상도는 다른 부석사 같이 아주 호방하고 시원하게 튀어주는 거는 또 거기에 또 다른 그 분위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마다의 그 문화재를 살리기 위한 네. 문화재 지청 이야기도 네. 들려오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3군데가 있는 것이 네. 신라문화재를 위한 경주 문화재연구소, 네. 가야 시대 유물을 위한 창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네. 또 백제 문화를 하는 부여 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네. 호남 지역에는 뭐 나주 반남에 있는 신창리 그런 것을 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마한 시대 유적도 많고 네. 그리고 이 사찰들이 퍼져 있는 것이 어디보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화재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설립을 해야 한다고 오자마자 얘기했더니 지금은 분권화 시절에 이 지청을 다 없애는 판에 네. 지청 기능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달래는 게 아니라 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를 해달라는 거니까 네. 이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해달라기보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거니까 고려해달라고 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그거에 또 수반되는 전문직 그 음, 일꾼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네. 이제 고고학과, 미술사, 역사학 하는 사람들이 이 전문직으로 오는 일꾼이 적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거기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이제 대접을 해주는 것이 이 정부에서 네. 국립연구소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죠. 남도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를 전에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결정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나는 88 고속도로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 경상도 사람들이 이 남도 호남 사찰의 그윽한 맛을 들으면서 이 호남 사찰들도 시주자들이 대시주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쌍봉사 대웅전 3층 목탑이 불타버린 거
바로 그게 85년이죠. 그 당시 쌍봉사에 비구니 스님 2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화순군청의 극빈자로 돼서 거기에서 주는 그 극빈자에 얼마 주는 것으로 유지를 해왔던 그 절입니다. 운주사에 한번 갔을 적에 그 기와불사 하는 것을 쫙 놓고서 보면은 뭐 70%가 경상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됐던 것이 모든 관광이 그렇죠. 한 사람이 가서 보고 그게 좋다고 그랬을 적에 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 해서 그 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더욱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은 뭐 문화재청도 관여하고 관광공사도 또 머리를 쓰고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같이 한번 이와 같은 이 남도의 정서, 음식, 생활문화, 문화유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큰 프로젝트를 갖고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각자 그 각 사찰만 갖고 얘기했을 적에 절집 나름대로의 관광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사하촌에서. 그건 자연 발생적인 거죠.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벨트화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그 숙박 단지에 편안한 것을 만들어 주고 어느 쪽에서는 그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찰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찰에 가서 입구에 가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사찰에 입구에서는 점심 무렵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밥 먹기가 좋다. 어느 쪽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분위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가 편하다든지 해놓고 나머지들은 들려가는 곳으로서 거기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놨을 적에 그게 어느 사찰 입구가 되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행정 지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관광지 개발에서 큰 문제점은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나 도가 들어와 가지고 집중을 해줬을 적에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 문화재청장으로서 하는 일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와 활용인데 그건 이제 활용은 국민이 활용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것을 이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제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나도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도의 그 관광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저도 정무위원으로 근무를 하니까 관광공사 사장하고 전남도지사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자. 난 제안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장 보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고 문화재청장하고 관광공사 사장하고 3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울에 오는 외국인이 하루를 더 묵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관광 개발을 해봅시다. 뭐 연락 오겠죠. 난 그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은 할 생각입니다. 청장님 차 좋아하세요? 차 네. 제가 직접 다려 마시지는 않지만은 좋아하죠. 차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청장님 좀 차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들어갈까요? 가시죠. 네.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같은 차도 어떤 분과 마시냐에 따라서 또 차를 준비하는 사람과 또 차 물, 예, 그거에 따라서 차 맛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그릇 이쁘네요. 연잎으로. 살아오신 이력을 보면은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하기 싫은 거는 그 직장을 버려도 네. 백수로 있을지언정 하기 싫은 것은 안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강점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거칠게 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문화재청장이라고 하는 이 중책을 맡게 되노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 좀 야성미 있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제 죽여나갈 수뿐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임기 마치고 나면은 또 다시 원위치 하겠죠. 뭐. 찾으시죠. 네. 근데 청장님이 쓰시는 책은 네. 다른 분들의 그 책보다도 훨씬 더 발품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화재 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저서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그 문화재청장이라는 그 독특한 지위에서 또 보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경륜의 시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스갯소리 해도 되죠. 네, 그럼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내 죄 들어가 보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도 되는 곳이면은 다 문 열어놓겠다고 하는 거 생각 한에 맺혀 있었습니다. 연구자도 못 들어가니. 네, 근데 그게 사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보호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한옥의 경우에는요. 네.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천하의 대목이 지워도 3년 안에 다 그건 못 쓰는 집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길이 네. 끊임없이. 이 경회루 2층에 이번에 누각에 처음 올라가 봤어요. 네. 경회루 누마루가 280평이에요.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마루가 다 비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거기에다가 물걸레질하고 콩댐을 하는 아주 그냥 장대한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주 촉성로 마루 보면은 사람들이 올라앉아서 그냥 까맣게 윤이 나잖아요. 그 뺀질뺀질하고 그게 보존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조 건축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 써줘야지 유지되는 것은 사람이 쓰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면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능이 제로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가려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건 저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폭을 넓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답사 과정에서 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네.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에피소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하자면은 그 한없이 많은 중에 예. 그래도 뭐 한국미술사에 귀신이 있는지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글을 못 쓴 곳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해서도 예. 못 쓰고 가장 럭키한 때는 네. 그 관리인이 내 책을 읽어서 네. 나를 알아보고 문 열어줄 때 그때는 정말 황홀하죠. 이제 그 청장님 되시면서 이제 그것도 답사 과정도 겪으셔서 책을 쓰신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한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청장 재임 주간에는 아마 쓰기 힘들 그렇죠. 겁니다. 네. 하지만 축적은 할 수 있겠죠. 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차 맛이 어떤지 좀 순하네요. 차를 하는 사람의 심성을 닮지 않았나. 다른 어떤 경우에는 이제 향이 좀 진하다든지 네. 또는 이제 쌉쌀한 맛이 도는 거 그런 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네요. 그 청장님이 쓰신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네. 이게 벌써 1편, 2편, 3편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문화재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괴로운데 네. 사실 이 책 때문에 망가졌다 또는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하는 것은 나는 사실 못 봤어요. 네. 망가진 것은 자동차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오솔길로 들어가는 길이 좋다고 해가지고 써놨는데 네. 그 오솔길을 찻길로 만들어 놓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아주 치명타죠. 이 자동차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적에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맛이 있던 걸 2차선으로 만든다든지. 그게 저는 밖에서 있을 적에 주장이 모든 문화재의 주차장은 문화재로부터 멀수록 좋다. 그리고 이 과잉 친절 있잖아요. 네. 그게 걸어가는 맛에 가는 사람을 그냥 코앞에다가 내려놓으니까 남도의 산사들이요. 참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싶은 것이 절은 대웅전이 절이 아니죠. 네. 일주문 들어가는 진입로부터가 성역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 그것을 자동차로 해서 대웅전 바로 옆까지 신검당까지 들어오게 해놨을 적에 그 사찰 건축이 지닌 자기 기능은 죽이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문화재를 우리 국민들의 국민 수준이 네. 가서 낙서를 하고 뭐 신발 신고 올라가고 그거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어느 집에 그 허물어져가는 그 집에 텐마루에 앉고 싶은데 거기에 뭐 쥐똥이니 뭐 이런 흙이 많아서 못 앉는다. 그럴 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놔놓고 누구든지 그거를 청소하고 올라가서 앉게 해주면은 다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민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예. 자 드시죠. 네. 문화 권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느 신문 기자가 네. 유홍준과 이문열을 문화 권력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서 유래하는데요. 네. 이 영향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쓴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또 행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권력은 제가 이제 청장이 됐으니까 정말 문화 권력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힘들었던 때, 남몰래 소가리를 했던 때 어떤 때였는지 궁금한데요. 내 책에 오류가 많다는 얘기를 해서 완당평전이 마치 네. 오류투성인 것처럼 신문 기사에 났을 적에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어, 그거는 그렇게 틀려도 완당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복원해 놓은 것에 비했을 적에는 그거는 큰 흠이 아닌데 이게 내가 이제 왔으니까 얘기지 그 당시에 정말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네. 나이를 가장 실감하실 때는 언제였어요? 어느 신문사의 토론회에 갔는데 예.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 문화 관계자 셋이서 회의를 하는데 가장 연상인 유 교수님부터 이야기하시죠. 이 얘기 들었을 적에 내가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제일 어린 줄 알았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벌이와 학자의 그런 관계, 어느 정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유능한 학자에게는 자연히 돈이 올 수 있는 세상이 돼야겠죠. 유능한 과학자들은 그가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도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게 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철 전 의원이나 나나 이제 그 집에 좀 도피 중에 그 집에 가서 좀 숨어 있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 15년 소위 그걸 무허가 하숙을 쳤다는 죄로 들어와서 징역 15년인가 받고 한 1년 살고 나가서 그 통에 이제 우리 대개 민창년에 같이 관여됐던 사람들이 취직도 안 됐고 그래 오랜 낭인 생활을 했죠. 이제 그 낭인 생활 하는 동안에 이제 뭐 답사 여행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니다가 그 문화유산 답사기란 책이 그 오랜 낭인 생활에 말하자면 집정물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뭐 큰 돈 벌었으니까 그 자식이 그 이익금에 얼마나 나한테 좀 떼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오랜 낭인 생활을 하게끔 뭐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한테 근데 별로 안 떼어주네. 예.
끊임없는 그 탐구욕, 호기심, 그 열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뭐 지나다니다가 건물 벽면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벽화가 그려지고 그래도 그러려니 그러고 이제 무심결에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그 벽화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거기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거의 그 미술적 가치, 의미 이런 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전부 찍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벽화들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그림도 못 그린 애들이 낙서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그림들도 다른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아주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감동해가지고 각 지역에 연락들이 돼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하여튼 고속도로 그 진입로 벽에 켜려진 벽화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가지고 유교사한테 연락하면 유교사가 가서 그걸 다 찍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약자에 대한 동정이랄지 또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의분감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 전라도 땅, 또 광주 일고 출신, 광주고등학교 출신, 광주 사람이랄지 전라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애정이 강하게 풀리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 전체 또 우리 역사 전체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애정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했지만은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모든 시발점들이 우리 전라도 땅, 전라도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이 무게를 갖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제가 서울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때부터 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무시, 전라도 땅에 대한 무시라는 것이 우리 역사의 한 커다란 뭐 커다란은 아니지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역을 이 친구가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제가 가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에서 전라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고 또 이 공명을 하고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다가왔죠. 그동안 주로 그 너무 도식적으로만 관리해오던 데서 좀 자기 소신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그 문화재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잘 해낼 거라고 봐요. 어떤 관료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운동가적 그런 전문가적 입장에서 아마 성실히 해낼 거예요. 그리고 이 깜짝깜짝 놀랄 그 재능을 또 발휘할 거고요. 지금 전문가의 시대에 전문가가 올바로 간 것이라고 늘 동의를 하면서 특히나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인사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분은 아니 이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었는데 그에 걸맞는 책임을 어찌 보면 유 청장께서 걸머지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을 단풍보다도 누렇게 익은 이 황금 겨이삭이 더 좋다는 그런 표현하셨어요. 네. 저서에 보면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실제로 네. 그 차를 타고 지나갈 적에 단풍보다 이 벼잎의 초록이 연두로 변해가면서 네. 누런 이삭하고 바람결에 휘날리면은 그 이쪽으로 놓으면 초록이 됐다 이쪽으로 하면은 또 연두가 되고 네. 그 풍광은 정말 환상적이죠. 네. 근데 광주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추진 기획단인가? 네. 거기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신 송기숙 선생님이 예. 내 그 글을 보고 예. 야 너는
참 별난 놈이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논 가지고서는 글을 써가지고 사람을 홀리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봄철에 그 모내기 했을 적에 막 어른거리는 거 네. 그것도 나도 그것도 아름답다고 보니까 어렸을 때 맨날 본 거라 몰랐는데 네. 그랬다 하면서 네가 도시놈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중심으로 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광주 문화 중심. 우리의 미래를 몇 년 후를 놓고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업 강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네. 농업이 그 강국이 아닌 나라가 미국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농업 강국의 기반 속에서 산업의 어느 분야를 쓰느냐지 농업을 제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농업을 살릴 것인가 하는 거는 또 그 전문가들과 위정자들이 해야 할 것이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도 문화가 약하면서 그 강국으로 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할 적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집약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현 정부 참여정부가 광주에 국립 아세아 문화 전당을 만든다는 거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보고 광주는 다 포기해도 저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미래의 도시로서 그 중심 문화 중심 도시가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사카의 민족학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오사카 엑스포 건물에다가 세계 민족학의 모든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국립 아세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거를 지어 놓으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갖느냐 하는 것이 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까봐 나는 걱정은 그게 걱정입니다. 뭐 광주의 여론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네. 이 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정말 잘 됐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광주 사람들이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딴 데서 가져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 하는 거 보면은 네. 그 대통령이 소련 가려고 그 바쁜 중에도 여기 와서 선포식을 했을 적에는 그건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 신뢰는 믿으면 되는 거고 네. 정독체 장관 지금 장관으로 일하는 중에 이거 예산 확보가 아마 반 이상일지 몰라. 네. 난 다 몰라도 나하고 만났을 적에는 모든 신경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정작 광주 사람들과 전남 사람들이 이 국립 아세아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런 예술 차원만 생각을 하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로 코앞에 닥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미래를 내다본다면야 성큼 그 잦은 걸음보다도 큰 걸음을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닥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문화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기울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이 세계의 그 OECD 국가에서 소득 3만 불로 간 나라들이 네. 이 10,000불까지는 잘 가다가 10,000불에서 15,000불 가는 데는 대개 7, 8년 걸렸대요. 네. 그 이유는 10,000불까지 갈 적에는 생산량을 늘려서 착착 하면은 10,000불을 가요. 근데 10,000불에서 15,000불 가려고 그러면은 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15,000불 못 갑니다. 거기서 15,000불에서 20,000불, 20,000불에서 30,000불 갈 적에 그런 체제로 나갑니다. 아마 우리 15,000불 갈 거예요. 15,000불 간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20,000불, 30,000불로 갈 적에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고는 못 갑니다. 네. 이 광주 문화중심 도시는 그러한 프로젝트 속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어가지고서 3년 후에 뭐가 성과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포기해야죠. 네. 깨끗하게 포기하고 딴 데 주고 네.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해야겠죠. 네. 하지만 너무 아깝죠. 그건 포기할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그 합심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문화재청은 지금 그게 들어올 적에 문화재청 자체는 어떻게 거기에 인볼브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답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 소세원인데요. 오늘 광주 제가 사람들. 예, 오늘 제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답사가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네. 소세원의 구석구석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책에 써 있는 대로인데 근데 뭐라고 썼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네. 다만 이 담양에 오면은 이 대나무 밭이 네. 정말 다른 데도 이런 대밭이 있는데 네. 여기 소세원 입구에 있는 거야말로 정말로 장관이에요. 네. 정원과 자연의 개념을 역전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소세원을 비롯한 한국 정원의 아주 큰 매력이죠. 네. 그러니까 집에다가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가 정원인데 이건 인공적인 것을 자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인공과 자연이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갖고 있는 거가 네. 담장이 도둑을 맞는 담장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도둑을 맞으려면 대문이 있어야지. 네. 이거는 이 안을 이런 건축적 장치가 있음으로 해갖고 이 안이 굉장히 아늑하게 감싸이는 그런 설계하는 안목. 거기다 이걸 감싸주기 위해 가지고 그 냇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리를 놨잖아요. 네. 우리가 다리는 사람이 건너가기 위해서 놓는 게 다리인데 네. 담장이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놨다고 하는 것이 네. 정말 어찌 보면 간단한 건데 네. 그렇게 한 건 여기뿐이 없잖아요. 네.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시범이 여기에 있어요. 네. 소세원에 설치된 집과 담장 그리고 화단과 물살의 방향 바꿈 그 손길들은 자연을 정복하거나 자연을 경영한다는 느낌이 아니기에 우리는 소세원에서 조선시대 원림의 미학을 배우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기와지붕도 새로 얹은 기와인데 저 이거. 기와에 원래 저게 마대로 쪄내면 무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늬가 있어야지 되는데 저렇게 되니까 플라스틱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기에다 문양을 넣지 않은 그 기와는 고건축 복지에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 공간 쓰는 거가 이제 온도를 겨울적 히팅 문제거든요. 네.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겨울철용이고 문짝을 들새로 열어 놓으면은 이마만한 그 공간이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네. 갖고 있을 수 있는 삶의 슬기 속에 나온 공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런데 소세원 사랑 모임 같은 모이며 예. 큰 문화재청장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네, 저희 우리 직원이죠. 월급 안 주는 직원들이지. 예.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문화재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예. 뭐 변함없이 유지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더 잘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관과 민이 분리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질 적에 그 문화는 살아납니다. 광주 문화 중심 도시 이 추진 포인트, 성공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아세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그 국립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네. 보통 그 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핵심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이 그다음에 그 경주의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거에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자기 문화권마다 자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에서 난 광주는 전통적으로 보나 또 앞으로의 미래로 보나 문화를 선택한 거는 이건 특견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광주가 사실은 이거 광주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전라남도의 프로젝트, 호남의 프로젝트, 나아가서 한국의 프로젝트지 그게 네. 광주에 놓인 것이지 이 광주 프로젝트라고만 좁혀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규모이고 지금 착수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할 수뿐이 없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 문화도시로서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도시 전체가. 우선 그 고급 문화가 글로 모여들어야 되고요. 네. 그거는 저 예술뿐만 아니라 학술도 그렇고 또는 뭐 모든 심포지움도 그렇고 거기에는 그 관광을 비롯해서 이 3차 산업에 해당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그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내지는 이 남도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이고 뿌리 깊은 문화가 접목이 돼가지고 네. 그 저력을 받쳐주고 있을 적에 아이덴티티를 또 확보하는 게 있죠. 그 그림이 워낙 커서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 가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 있다면 어떤 일이세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그 대국민 주요 사업을 하나를 할 겁니다. 네. 그거는 이 울진 삼척 봉화의 그 춘향목에 나오는 그 산림청 땅에 네. 그 100만 평에다가 그 150년 후에 전통 가옥을 짓는 데 쓰기 위한 소나무 식재 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심는 이 소나무는 150년 후 후손들이 이런 광풍각이나 제월각 같은 것을 고칠 때만 쓰지 딴 데 못 쓴다고 말도 금송비를 세울 겁니다. 지금 경복궁 복원하면서 네. 우리가 큰 나무가 없어서 카나다하고 시베리아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심어주지 않으면은 네. 150년 후 사람들은 우리를 원망할 겁니다. 그것을 이 묘목 하나에 1,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ARS로 해서 국민들에게 나무를 150만 평만 심읍시다 네. 하는 걸 산림청장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11월이 육림의 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5일 날 그 이제 타임 캡슐도 넣고 해서 쳐놓을 겁니다. 이건 제가 청장 되기 전부터 그 갖고 있었던 하나의 그 꿈이고 네. 혹시 이건 내가 청장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실현했어야 네.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150년을 내다보는 일을 할 적에 국민들이 이 정부 관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 나무 심는 날 저도 함께해서 네. 150년 후손을 위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ARS로 하나 치면은 한 그루, 둘 치면은 두 그루 심어드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청장님도 오늘 저랑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장님이 되셔서 문화답사 일은 아무래도 소홀해지실 텐데 방송을 통해서 저랑 함께 답사길을 오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약속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금년에는 안 되고 일단은 저도 정말 또 카메라 하나 짊어지고 혼자서 아니면은 친구나 제자들하고 그 소담하니 다니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적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이 모든 일이 추진되려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move to the music again and again, soon the music will